네,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실기 쪽 예상 문제인데 이제 필의 시스템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영상부터 하는 클래스 1 강의에서 되게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그 대한전기협회 보면은 그 KC 제 핸드북 소개드렸잖아요. 거기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나올 문제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공부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피레 시스템이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내용도 많고 깊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실제로 KC 규정 보면은 뭐 몇 장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세한 것들은 다 IEC의 규정을 참고해서 그거에 준하도록 시설하시오. 뭐 이렇게 다 그냥 통치게 나와 있어서 실제로 시험에 IEC 규정에 준하게 하시오에서 했는데 그 준하게 하는 후 IEC로 다시 들어가서 문제를 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표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제가 보니까 뭐 몇 개 없으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기 쪽은 나올 수 있는 게 단답 정도일 거예요. 여기서 뭐 1회 쪽에서 어떤 실기에 대해서 뭘 낼 수 있는 게 단답인데, 단답도 크게 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외부 필의 쪽은 수레부예요. 수레부가 어떤 설치 방식에 대한 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거에 대해서 어떤 높이라든지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수 있죠, 단답으로. 그래서 요렇게 낼 수 있겠죠. 외부 필의 시스템 중 수레부 시스템에 대해서 답하시오 해서, 그래서 선정 방식은 우리가 제가 필기 쪽에서 설명드렸는데 실기 쪽만 보신다고 가정하고 그냥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필해침 설치하는 거죠. 필해침. 요게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보호 각에 따라서 요 보호 범위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있고, 요거를 우리가 근데 규정에선 돌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해침이라고 쓰기보다는 규정에 나온 대로 돌침이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침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옥상이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애자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좀 지붕이 넓은 건축물에 보면 이런 거 좀 지나가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전소 같은 옥외 변전소나 이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수평 도체형이에요. 그리고 되게 범위가 바닥이 넓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옥상이면은 여기에 우리 접지극처럼 메쉬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메쉬를 깔아가지고 낙뢰가 인하도선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를 이제 메쉬 도체. 그래서 크게 설치하는 방식이 돌침, 수평 도체, 메쉬 도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답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배치 방법이라고 거기 규정에서 나오는데 그게 요 세 가지예요. 보호각, 회전구체 반경, 메쉬 크기. 그러니까 요 보호각이 이제 요 돌침형에 대한 거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서 피레침이 있으면은 요게 보호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보호각에 따라서 요 보호하는 범위가 있는데, 요 보호각을 넓게 잡아줄수록 요 피레침을 더 적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필의 등급에 따라서 대신에 요게 넓어지면은 그만큼 낙뢰가 쳤을 때 얘가 그 낙뢰를 끌어와서 인하도선으로, 수레부라는 게 결국에는 낙뢰를 먼저 이렇게 잡아줘서 먼저 때리게 해줘서 요
전류를 인하수선 통해서 접지국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 확률, 이걸 우리가 포집 확률이라고 해요. 낙뢰에 대한 포집 확률이라고 하는데, 요게 보호각이 넓어질수록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피레 등급이 1, 2, 3, 4가 있는데, 요게 요쪽으로 갈수록 더 강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레에 대해서 더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대신에 더 강화된 거고. 그래서 보호각으로 보면은 요게 보호각이 좁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피레 1등급을 적용하면 이게 뭐 20도일 거예요. 20, 30, 45, 60이었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여기 20, 30, 45, 60은 이게 지금 KC 해서서요. 요 높이고 높이 지금 보면은 1, 2, 3, 4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피레침의 높이가 뭐 20m라고 볼까요? 그러면 쭉 보면은 지금 1등급은 2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등급으로 가면 40도까지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3, 4로 가면 50도, 60도.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게 20m 건물이라면 요게 그렇죠. 요게 20m면은 피레침에 대해서 요게 각도가 요게 1등급은 2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 보호하려면 하나 더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 20도, 20도 돼서 여기가 보호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만약 우리가 피레 등급이 4등급이면 요게 60도까지 거의 55도까지 되잖아요. 그럼 각도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요 하나만 설치해도 여기 다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피레 등급이 원 쪽으로 갈수록 더 강화된 거고 4로 갈수록 더 이제 약화돼서 피레침을 두 개 설치해야 되는 걸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대신에 요 포집 확률 자체가 요쪽은 낮아지니까 낙뢰에 대해서 보호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호각법이에요. 보호각. 그래서 요게 보호각법이란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건물이 있으면 회전구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낙뢰란 게 어떤 형태를 가진 게 아닌데 요런 구 모양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 반경이 요런 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요렇게. 낙뢰가 지금 요런 모양으로 가는데 여기가 지금 접촉이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요게 계속 굴러가죠. 그래서 또 요렇게 굴러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그럼 또 여기 닿으니까 여기 또 하고 또 요게 이렇게 굴러가니까 요렇게 여기도 조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똑같은 건축물이 있는데 요 반경이 클수록 요게 건드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요렇게 한번 가고 뭐 요렇게 한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반경이 이게 요 반경 R이면 R1이면 여기랑 여기만 닿죠. 근데 이게 반경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닿고 여기 반경이 작아지니까 또 요렇게 닿고 요렇게 닿고 그래서 여기도 닿게 되죠. 그래서 반경이 작을수록 이게 굴러가면서 요 건축물에 닿는 면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이제 수레부를 더 넓게 이제 설치해야 되죠. 수평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도 필의 등급에 따라서 반경이 이제 클수록 덜 설치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필의 등급이 1등급, 2등급으로 가면 요 반경 자체가 작아져요.
그럼 요 닿는 면적이 더 많아지니까 더 많이 설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배치하는 게 이제 회전구체 반경법이에요. 그게 보호각법이 있고 회전구체 반경에 대한 게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메쉬 도체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닥에 이런 메쉬를 깐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게 촘촘할수록 더 낙뢰를 많이 잡겠죠. 그래서 요 메쉬의 요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 간격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어서 요게 좁을수록 더 낙뢰를 포집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주는 게 메쉬 크기. 그래서 요 배치를 하는 방법의 근거가 되는 게 보호각법이 있고 회전구체 반경법이 있고 메쉬 크기, 그러니까 메쉬 간격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수뇌부 쪽에 단답으로는 요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인하도선 쪽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필의 등급에 따라서 뭐 보호각이나 어떤 회전구체 반경이나 메쉬 간격 요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게 KC 규정에는 요런 것들은 따로 명시는 안 돼 있고 그냥 IEC 기준 찾아서 그거에 맞게 해라 라고만 돼 있죠. 근데 유일하게 요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인하도선에 대해서 인하도선의 간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주어지고 필에 등급해서 뭐 가나다라 해서 여기 인하도선 최대 간격 이렇게 적게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인하도선 간격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하도선은 보통 이제 뭐 한 쌍 이상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축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인하도선이 내려오면 이게 전류가 흐르니까 우리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죠. 이 자기장이 형성되면 이제 dt d파이에 의한 이 자기장이 어떤 면적을 통과하면 dt d파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고 이 기전력에 의해서 회로가 형성돼서 또 전류가 흐르죠. 요게 어떤 전자파적으로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요 전류 자체가 커버리면 이게 과전류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전류가 흐른다는 게 뭐예요? 그럼 I제곱 RT에 의해서 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쌍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가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낙뢰가 쳐서. 그럼 요게 요런 식으로 되고 또 이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요 서로 상쇄돼요, 요게. 자기장이 요쪽에서 한번 요쪽에서 한번 해서 서로 상쇄돼 버리니까 요 유도되는 자기장에 대한 영향이 작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요 이격거리를 작게 해서 좀 병렬로 많이 설치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등급, 2등급은 제가 강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격거리를 10m로 좀 작게 설정해야 되고, 요 3, 4등급은 요거보다는 좀 완화된 거니까 요 이격거리를 좀 더 넓혀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넓혀서. 대신에 넓힌 만큼 요 자기장에 의한 상쇄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향이 더 커질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쪽이 좀 간격이 작은 거고 요쪽이 큰 거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때 요 수치라는 게 10m, 10m, 15m, 20m, 10, 10, 15, 20. 그래서 요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실기 쪽은 요 정도고요. 나머지는 뭐 좀 어디 IEC 기준을 참고하시오 요런 문제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낼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의 어떤 피레 시스템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챙기긴 챙기는 게 좋겠죠. 뭐 모든 분야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고요. 일단 1월 달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제가 남은 1월 달은
그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클래스 1 강의로 좀 자세히 다룰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 KC 정기기사 내용은 2월 달 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복습으로 가니까 다시 접지부터 해가지고 예상 문제들 쭉쭉 관연도 보듯이 보는 거를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